그다음에 설비, 그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치 산업이지만 중요한 게 이제 설비에 대한 가동률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리소그래피 장비, 그 포토 공정에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장비는 1000억이 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조 단위로 공정에 팹 하나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장비를 쉬지 않고 놀리지 않고 생산하는 것 자체가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동률을 가급적 3교대 쉬지 않고 4조 3교대 쉬지 않고 생산을 하는 이유도 그런 생산 설비를 최대한 가동을 시켜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갖는데,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놀거나 이러면 그만큼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10대의 설비가 있는데 가동률을 20%를 높인다고 하면 실제 설비 2대를 더 활용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실제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관리 포인트가 나오고 어떤 행동이 바뀌고 또 조치가 되고 그게 다시 효과로 나타나서 어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가동률 극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적은 투자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 나갔던 사례입니다. 그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설비 종합 효율이라든지 업레이트라든지 다운타임 트렌드라든지 UPH 같은 걸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MES가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품질은 이제 우리 반도체, 특히 우리 삼성전자, SDI, 디스플레이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이런 3선 방어 체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품질이 어떤 핵심 공정에 설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공정이고 설비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설비의 제품을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최적의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세팅을 하고, 투입되는 자재가 적절한 자재인지, 그 다음에 공정위에서 이 설비에서 진행해도 되는지를 미리 밸리데이션을 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공정진행정 선행 사전 감지 활동을 통해서 일선에서 품질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체계가 1선 방어고요. 2선 방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진행이 돼서 투입을 했는데 설비라는 거는 항상 상태가 조금씩 그 조건들이 그 세팅된 조건 범위에서 살짝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몇 천억짜리 설비도 약간의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센서로부터, 수천 개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아까 FDC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들이 튀는지 안 튀는지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잘 생산이 되는지를 초당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가 그 공정진행 인자권 모니터링 FDC,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을 그 통계적인 공정관리 기법을 통해서 관리하는 SPC 같은 걸 통해서 이상 검출이 발생했을 때 인터라킹이라든지 빠른 그 피드백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조치할 수 있는 체계, 그 다음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 설비를 세우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존 다음 그거 진행하는 동안 일선에서 작업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인터라킹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상감지 체계에서 조치를 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2선 방어 체계가 되겠습니다. 실제 설비라는 거는 암만 비싼 설비도 오래 쓰다 보면 그 안에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프리벤티브 메인테너스를 예방 보존을 하는데, 우리 자동차도 똑같이 저도 차에 그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100km를 가겠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약간 오르막에서는 99km 나오고 98km 나오고 약간 내리막길에서는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작업 조건은 그 100이면 99에서 101km 사이로 달려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진행 중에 감지하는 체계가 이선 감지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수율 판정을 하고 수율에서 판정이 불량이 났다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하는 것들이 삼선 품질 방어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불량 유형을 자동 분리하고 통계적인 유의차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디에서 불량 났는지를 핵심 공정을 찾아내고 그 어떤 설비에서 진행했는지 찾아내고 어떤 나트에 영향을 줬는지 찾아내고 공정을 찾았고 설비를 찾았으면 그 설비 안에 있는 원인 인자값들 파라미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스 파라메타가 됩니다. 소스 파라메타 안에 어떤 파라메타가 좀 튀었는지, 아니면 특정 파라메타는 안 튀었는데 2개, 3개의 파라메타들이 같이 좀 이상치를 가졌을 때,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만 이상치를 가졌을 때 문제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인 기법이나 요즘 말하는 AI 기법으로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삼선 품질 불량 체계가 분석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의 기본 환경과 시스템과 조건들을 MES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파라메터, 아웃풋 파라메터들을 가지고 SPC나 커머니티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불량 편차라든지 불량 공정, 불량 설비들을 찾아내는 활동들을 불량 원인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에서 주로 해왔는데, 이제 그게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고, 최근에는 저희가 기존 했던 250개 고객사 중에 뭐 식품회사 또는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저희 MES를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게끔 하는지를 저희 엔지니어들이나 저희 제안 컨설팅 팀에서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